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보유세를 높인다던 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 혈안이었는데 정작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취하자 아예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도입 시기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재산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요. 처음엔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니까 애당초 가격을 누르고 싶었던 강남의 중형 아파트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피해갔습니다. 결국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췄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2008년 MB정권 때 세대별 부과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고 2009년부터 다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방식이 바뀌었고 공시가격 기준도 다시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당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큼 곱한 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에만 과세합니다. 모든 부동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는 다른 점이죠.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뉘어 각각 전국에 있는 토지가 5억 이상, 80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고 주택은 국내에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요즘 웬만한 집 한 채에 6억도 우습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는 앞서 말한 6억이 아니라 9억을 공제해주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이면 9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에 거주까지 한다면 1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10억일 때 11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소유일 경우 12억까지 공제되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아쉽지만 다주택자는 6억까지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은 토지나 주택을 구매할 때 자신의 아들이나 딸 명의로 구매하는 편법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몇 억씩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같은 세대로 묶인 가족은 주택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와 엄마, 아들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다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3주택 모두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다 커서 취직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데도 아빠가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떠안는다면 사람들 불만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자녀 세대를 세대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첫째로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혼인한 경우, 셋째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되지 않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둘째, 미분양주택, 셋째,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신랑 신부가 각각 1주택씩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경우,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하루아침에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안게 된다면 집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혼인신고를 안 하겠죠. 그래서 각각 1주택씩을 가지고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남편 주택은 9억 원이 공제되어 남편에게 종부세가 과세되고 아내 주택도 역시 9억 원이 공제되어 아내에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식이 결혼해서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나이 든 부모님의 병수발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다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은데 자칫하면 세대주인 부모님들이 자식들 집까지 다 소유한 것을 보아 종부세 폭탄을 떠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간 부모주택 따로, 자녀주택 따로 과세됩니다. 부모주택은 부모주택 따로 1세대로 간주해서 9억 원이 공제되고 자녀주택은 자녀주택대로 1세대로 간주해서 9억 원이 공제되는 거지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다음과 같이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한다고 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현재 95%니까 0.95를 곱하면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수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세율을 알아봅시다. 먼저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 또는 조정지역의 1주택을 소유 시 다음과 같은 세율을 따릅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만큼 곱한 게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는 0.006, 3억 이상 6억 미만일 경우 180만원 더하기 3억 초과 금액의 0.008, 여기서 180만원을 더하는 이유는 이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 표준이 4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4억에 0.008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3억에는 0.006을 곱하고 나머지 1억에 0.008을 곱해서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억에 0.006을 곱하면 18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3억 이상 6억 미만의 구간에서는 180만원을 더하고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0.008을 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반 지역 2주택 이하를 소유하거나 조정지역의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세율은 0.6%에서 3% 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 세율이 최고 1.2%에서 최고 6%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많이 아쉽겠죠. 마트에 가면 세일이 있듯이 종부세에도 이 세액공제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령별로 20%에서 40%까지 결정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의 세금이 공제되어 결정됩니다. 이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무려 50%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단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의 합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4일 무주택이더라도 6월 1일 하루라도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5일 전까지 발송되기 때문에 고지서 금액에 맞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동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추고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항상 부동산 경기와 집권한 정부의 스타일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